안녕하세요. 이번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수업을 맡은 교사 윤영은입니다. 원래 시간표는 이렇게 선생님 시간표인데요. 될 예정이었는데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수업이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3학년 보통과는 이 수업 시간표대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선생님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중으로 수업을 오픈할 계획이고요. 수업을 열었을 때 여러분이 시간 맞춰서 수업을 듣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수업을 잘 들었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잘 들으시고요. 혹시 과제나 확인 문제가 있으면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수업을 간단하게 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네요. 확률과 통계는 우리가 지금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하고 확률하고 통계가 되어 있는데 수업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하고 확률을 하는데 2학기 때는 일주일에 수업이 2시간으로 줄어요. 그래서 3개 단원이지만 1학기에는 확률까지 하고 2학기 때는 통계만 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해놨는데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우선은 수행평가하고 지필평가를 50대 50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우선은 계획은 지필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25%씩,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걸 좀 나눠가지고 서술형평가를 다 수행평가로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30% 서술형을 다 이걸로 보고 지필평가에서는 단답형만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노트나 이런 것들 검사해서 발표나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이었는데 확실치 않겠어요. 나중에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지금 처음 배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과서 수학이라는 1학년 때 교과서가 있어요. 1학년 때 교과서에 보면은 순열과 조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복습을 좀 해주면 수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공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조금 간단하게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용어를 몇 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3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고 경우의 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시행이라는 거는 관찰이나 실험하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거는 시행의 결과예요. 선생님 글씨가 안 예뻐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칠판 글씨보다 노트 글씨를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사건에 가졌어요.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많이 던지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자체의 행위는 시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사위를 던지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6의 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6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짝수는 2, 4, 6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3가지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3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용어가 있고요.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우선은 일일이 세는 게 첫 번째예요. 아까 선생님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언제일까? 2, 4, 6 다 세서 3가지, 3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세면 되는데 2개 이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각각은 우선 세요. A라는 사건은 M가지가 있어. B라는 사건은 N가지가 있어. 근데 또는으로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요?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합의 법칙. 경우의 수 구하는 합의 법칙.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2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물어요. 동시에 또는 잇따라 연속해서 일어날 경우의 수를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각각은 우선 세요. M가지고 N은 N가지예요. 근데 동시에 따라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하죠? 곱해요.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요거를 이제 곱해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은 경우의 수를 구한다 하면은 일일이 세는 게 우선은 첫 번째고요. 네, 2개 이상의 사건이 또는으로 일어났을 때는 더하고 동시에 일어났을 때는 곱한다. 이걸 기본으로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어렵기도 되고 조금 더 많이 나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 하면 되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단원이 경우의 수잖아요. 알아야 될 내용,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준비학습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갈게요. 수업 시간은 한 10분 정도? 10분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동영상을 한 10분 내외 정도 보시고 그다음 문제를 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수업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고3 학생들 되길 바랄게요.